자, 몇 페이지야? 36페이지 질문. 없어? 37페이지 질문. 237 또? 응? 23? 5 또? 없어? 오케이. 2, 3, 4. 야이씨. 2, 3, 4? 오케이. 하나씩 봅시다. 2, 3, 4부터 보자. 로그 3의 x를 fx 더하기 gx라고 정의를 했네. 그치? 여기서 fx가 뭐야? 정수고 gx가 뭐예요? 0과 1 사이에 있는 수지? 혹시 어디서 많이 본 꼴 아니야? 얘를 우리가 무슨 부분이라 해? 얘는 그리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얘기네.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럼 하나씩 다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 일단 뭐부터 찾아야 돼요? 정수 부분부터 먼저 찾아야지, 그지? 그래서 f에다가 내가 1을 대입한 거랑 이제 g에다가 1을 대입한 거를 빼라고 했는데 g1에서 f1을 빼야 되는구나. 하여튼 하나만 해보자. 하나만 하고 넘기자. g 2분의 1 빼기 f 2분의 1 요것만 해봅시다. 그러면 x에다가 2분의 1 넣으면 로그 3의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로그 3의 2니까 이 숫자는 로그 3의 2라는 숫자는 1보다 작은 건 맞아요? 이해가 돼?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3의 2는 뭐보다는 작고 0보다는 작을 거고 뭐보단 커요? 마이너스 1보단 크겠지? 맞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 정수 부분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해? 여기서 이거 빼면 되잖아. 됐어요? 이해돼? 그럼 얘 계산하면 로그 3이 얼마? 2분의 3이겠네. 됐니? 그게 뭐야? g 2분의 1이잖아. 근데 그걸 구하지 말라는 건가? 여기서 또 1을 빼라고? f 2분의 1을 빼라고? 따로따로 계산을 하면 좀 귀찮은데? 그래,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g 2분의 1에서 f 2분의 1을 빼면 얼마입니까? g 2분의 1이 얘였고 좀 많이 귀찮은데? f 2분의 1이 마이너스니까 빼면 플러스 1 되겠죠? 그럼 로그 2에 로그 3이죠. 3에 얼마? 2분의 9가 되겠네. 맞아? 그럼 거기다가 2 곱하기 3에 얘가 올라와야 되니까 로그 3의 2분의 9고 체인지 해주면 이렇게 되네. 답은 9겠네. 됐어요? 조금 계산하기 귀찮은데 해봐. 알겠지? 패스하자. 2, 3, 5. 자, 내양수 A, B, C,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K제곱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3의 A승 가조건을 보면 5의 B승 K의 C승이잖아 얘들아. 맞지? 그럼 이런 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두고 시작하라고? 무슨 꼴 두고 시작해야 돼? 아무거나 미지수 잡고 시작하라고 했지, 그지? 얘들아 맞니? 집중하고 있어? 이거 누가 질문했어? 이해됨? 이 형태가 나오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미지수 잡아라고. 왜 잡아야 돼? 이유가 뭐야? 이유를 알아야지 얘들아. 미지수 잡는 이유가 뭐야? 밑을 미지수로 두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요 미지수로 두는 이유가 아까 힌트 살짝 나왔잖아. 뭐가 같기 위해서? 한 글자. 밑. 왜? 무슨 법칙 쓰려고? 지수 법칙. 그렇지. 나와줘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지수 법칙을 써야 되는데 밑이 지금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밑을 통일시켜 주는 거야. 지수 법칙을 쓰려고.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의식을 하고 있어야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라는 게 든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정리해보자. A라는 친구를 3이라는 친구는 M의 A분의 1이고 5라는 친구는 M의 B분의 1이고 K라는 친구는 M의
C분의 1이겠지? 자, 나를 다시 읽어볼게. 로그 C는 저거 빼기 저거래. 바로 통일 가능? 통일이래. 이렇게 가능? 그럼 나에서 의미하는 건 이거 아닌가? C라는 친구가 뭐라는 거야? 2A 플러스 B분의 얼마? 2AB. 그렇지. 이거지. 맞아? 여기까지 해석되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냐? 아니, 진짜 얘네들의 의미가 뭐야 지금? 지수잖아. 근데 얘네들이 지금 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ABC에? 역수로 표현돼 있잖아. 얘 역수야? 역수로 바꿔야지. 이 느낌 알겠어? 역수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 관계식도 역수로 바꾸자. 이 논리 알겠어? 그래. C분의 1은 2A 플러스 B고 쪼개주면 B분의 1 플러스 2A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아, 다시 관계식이 나오죠? C분의 1이라는 게 B분의 1 더하기 2A분의 1이다. 이해가 돼? 그럼 얘네들이 다 지수였잖아. 만들어 보자. 얘는 여기다 이걸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 그지? M의 C분의 1승은 K 이퀄 M의 B분의 1승은 5 곱하기 지수 법칙이니까. 맞아? 그 다음에 M의 2A분의 1승은 여기 2니까 루트 3이네. 따라서 K를 제곱해주면 75가 답이 되겠지. 이해가 돼?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유형을 활용을 하는 문제인데 형태가 좀 바뀌어져 있고 좀 숨어져 있잖아. 그치? 근데 어쨌든 문제의 유형은 똑같아요. 그럼 그 유형에 다가가려고 뭔가를 표현해야 되겠지? 봐봐. 2, 3, 5 문제를 너네가 받아들일 때 예를 들어 보자. 앞쪽으로 가서 잠깐 구경 하나만 좀 하자. 저 앞 페이지. 응? 저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 102번 가봐. 19페이지에. 102번, 98번, 99번, 유형 14번, 15번 보여요? 보여? 보여? 관계식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퀄 z분의 4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그거를 통분시켜가지고 역수를 뒤집어 놨잖아요. 이런 형태로. 그럼 못 풀어요? 우리가? 못 푸는 거야? 아니라고. 알겠지?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우리가 단순하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하면서 착착착착 나가는 게 아니라고. 이 문제에서 왜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고 저렇게 풀어야 되고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시단계 이 문제도 뭘 요구하고 있는지가 보인다고. 알겠니? 오케이? 다음 237 평가원 기출이네. 이상호도 평가한 게 줄였어. 어쩐지 문제 퀄리티 좋더라. 그지?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4로그에 64에 4n 플러스 16분의 3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 1000 이하의 자연수 쉣. 자 이걸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일단 로그라는 값 자체가 정수가 나와야 되잖아. 특수한 문제야. 그치? 그런 상황에서 얘가 64라고 나와 있죠. 얘를 뭘로 바꾸자? 2에 6승으로 바꿔서 6을 뭐 하자? 밖으로 보내자. 왜? 너네 얘가 자연수 되는 게 쉬울까? 얘가 자연수 되는 게 쉬울까? 물론 비슷하긴 한데 뭐가 좀 더 쉬울까? 응? 밑에 게 더 쉬워. 왜? 얘는 뭐가 있어? 잘 생각해봐. 얘는 잘 봐. 얘 같은 애들은 오케이인데 얘 같은 애들은 8 같은 애들이 못 들어와. 얘는 8이 들어올 수 있잖아.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누굴 때리면 돼? 2의 거듭제곱을 때리면 되는데 얘는 문제가 2의 2분의 1이 밖으로 나와서 얘가 짝수가 되어야지만 성립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제한적이지 느낌이. 그치? 그래서 최대한이면 가급적
밑을 간단하게 두는 것이 포인트야. 그래서 2의 6승 6을 밖으로 보내는 거야. 알겠니? 그럼 다시 써보자. 3분의 2 로그 2에 4n 플러스 16분의 3이 뭐면 돼요? 정수면 되겠네. 자, 왜 하필 정수일까? 자연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들어가겠다는 소리겠지, 그지? 오케이, 그런 것까지 일단 잘 체크를 해두고. 자, 그러면 얘가 뭐의 배수면 되겠어요? 3의 배수면 된다라는 게 표현이 되지. 그치? 3의 배수. 그러면 얘 자체가 뭐면 되겠어? 2의 거듭제곱 수인데 그 거듭제곱이 어떤 수다? 3의 배수면 되지 않냐라는 거야. 2의 3의 배수 거듭제곱수.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2의 3승, 2의 6승, 2의 마이너스 3승, 2의 9승 이런 애들이라고. 알겠니? 그런 애들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끝. 근데 n이 무슨 수라 했어? 자연수잖아요. 자연수 1 넣어봐. 얼마야? 여기 얼마야? 20분의 3. 2 넣어봐. 24분의 3. 8분의 1. 뭐 이렇게 나오지? 여기서 느껴야 돼. 여기 있는 숫자는 내가 어떤 자연수를 집어넣더라도 무조건 뭐보단 작을 수밖에 없어. 1보다 작은 분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에 자연수가 들어올 수 있어? 못 들어와. 얘가 절대로 4 같은 애들이 안 만들어진다고. 2의 2승 같은 애들이 안 만들어진다고. 대신에 2의 마이너스 2승 이런 애들은 만들어질 수가 있어. 왜? 분수니까. 이해가 돼? 아, 그래서 끝이야. 4n 플러스 16분의 3이 뭐면 돼? 2의 마 3승이거나 2의 마이너스 6승이거나 2의 마이너스 9승이거나 2의 내가 알기로는 여기까지 들어갈걸? 12승이거나 정리 쫙 해서 얘를 만족시키는 n을 찾으면 돼. 얘부터 해볼게. 아까 거의 나왔지? 8분의 1이니까 24라서 얘가 2면 돼요. n은 얼마? 2 성립되죠? 얘는 64분의 1이잖아. 그래서 192가 되니까 192에서 16 빼봐. 176. 4 나눠봐. 44. 계속 가는 거야. 얘는 512분의 1이겠지? 그럼 얼마? 1536이라고 하는 게 4n 플러스 16이니까 여기 1520이고 4로 나누게 되면 4, 3, 12에 12에 0 이렇게 되나? 아, 아니지. 미쳤지? 4, 3, 12에 12, 30이니까 80 이렇게 되겠네. 380. 됐어요? 얘는 2048인가? 아닌가? 얘는 더 커지겠네. 4096이네. 그지? 안 되겠네. 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1000 이하라고 했으니까. 답 더해봐. 46에다가 426. 답은 426이에요. 이해가 됨? 하나씩 천천히 해. 알겠지? 다음 38페이지 질문. 그건 좀 그런데 239는 좀 그렇지 않니? 그래도? 이거 그냥 비문학 지문이잖아. 해야 돼? 그 노트에다가 정리했어. 아니, 뭐 수학 문제 푸는데 정리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아니, 그냥 글을 좀 찬찬히 읽어봐. 읽어보면 되잖아. 읽어봐. 아니, 내가 진짜 활용 문제는 귀찮아서가 아니라 리얼 진짜 내가 뭔가 스킬을 알려줄 게 전혀 없어. 그냥 대입해가지고 관계식 딱딱딱딱 정리한 다음에 얘네들 뭐 빼거나 나누거나 곱하거나 뭐 짬뽕 해가지고 만들어내면 되잖아. 그치? 패스하자. 2, 3파는 괜찮니? 괜찮아? 그럼 결국에 너네 스스로 푼 게 없네? 네? 너네 스스로 푼 게 없네? 아니, 각자 홈을 스스로 문제가 달라가지고. 그래? 그래. 보자. 자,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자연수 체크해놔. 순서상 체크해놔. 노가다 문제다. 가. mn을 곱하면 200보다 작아야 된다. 나. 뭐 나가 포인트죠, 그냥. 로그 mn은 유리수다. 이게 뭔 말이지?
응? 뭔 말이야 저게? 그냥 나는 딱 눈치가 그러니까 나는 딱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어? 안 보여? N이 M에 얼마나 뭐? 거듭 제곱이 같잖아. 아니 그러니까 거듭 제곱이 같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밑이 동일하잖아. 맞아? 얘가 만약에 밑이 2야. 그러니까 2, 4, 8 이런 애들이야. 그럼 얘가 3이면 되냐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밑이 얘가 2면 얘도 얼마? 2가 돼야 된다. 알겠어? 밑이 얘가 6이면 얘도 얼마? 6이 돼야 된다. 해석이 돼? 그럼 끝났네. 뭐 하면 돼 이제? 노가다. 근데 노가다 하기 너무 싫은데. 자, 여기서 M과 N은 잘 들어봐. 여기서 M과 N은 서로 다르지. 일단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M과 N의 위치를 바꿨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이 20이야. N이 10이야. 그럼 이 두 개를 바꾼 것도 저기 순서상에 포함이 돼? 포함이 돼요. 왜? M과 N 바꿔도 상관없잖아. 얘네들 바꿔도 새로운 유리수가 만들어지겠지. 납득이 돼? 그러니까 얘가 20이고 얘가 10이었으면 얘가 10이고 얘가 20인 것도 있다고. 순서 바꾸는 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곱하기 몇? 2를 하면 되지. 그치? 숫자를 쫙 나열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분류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케이스는 어떻게 분류하는 게 제일 좋을까? 얘들아, 이렇게 조용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러냐? 상식적으로 말이야. 케이스를 어떻게 분류하는 게 제일 베스트야? 딱 떠오르지 않아? 아까 유리수라는 녀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어? M과 N의 밑이 같아야 되잖아. 그럼 밑이 2냐, 3이냐, 4냐, 5냐를 따지면 되잖아. 왜? 생각해봐. 야, 6이랑 6의 제곱을 곱해. 얼마야? 그게 얼만데? 씨, 그걸 누가 몰라. 그게 얼만데? 216이잖아. 가 봐봐. 바로 만족 안 되잖아. 밑이 얼마 없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 아이 씨, 그러면 그냥 노가다 카운팅을 그냥 밑이 2냐 3이냐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된다고. 알겠어? 왔네 이러고 있네 진짜. 미치겠다 진짜. 밑이 2일 때부터 한번 잡아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냥 쫙 나열해봐. 2의 1승, 2의 2승 뭐 이런 식으로. 그지? 2의 1승, 2의 2승. 1도 되잖아. 1 포함을 안 시켰네. 오케이. 그러면 얘가 1일 때 2의 1승부터 어디까지 되겠어? 2에 200 전까지잖아. 7승 128. 인정? 2개 곱하면 128이니까. 됐어? 중간에 그걸 또 생략해야 되겠구나. 왜? 상관없잖아. 지금 이거는 이렇게 나열시키는 건데? 이렇게 하고 난 뒤 나중에 순서 바꿀 거야.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여기서 2의 1승을 할 때는 1부터 적을 필요 없지. 왜냐면 어차피 순서 바꾸면 되잖아. 그지? 이해가 돼? 그 다음에 너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그렇네. 누가 했어 이거? 다시 한다. 그럼 더 없는데? 아니 이거 개수가 그냥 해봤는데 22개가 나왔어. 일일이 다 셌으니까 그러지. 자 이렇게 되지. 됐어? 그 다음에 2의 제곱부터 세는데 팅커벨이 너 머리 안에 들어갔어. 한번 이렇게 풀어 해줘. 네 머리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 오케이. 그렇지. 새끼 이거. 누구예요? 저기 있다. 저기 뭐야? 저거. 자, 평이동 됐고, 대칭이동 됐고. 오케이. 계속 올라와. Y축 평이동 하고 있잖아. 그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저거 보고 좌표 평면을 생각해낸 거라니까. 진짜로 침대에 누워서 천장 바라보고 있는데 바퀴벌레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고 좌표 평면? 이 생각을 한 거야. 미친놈이죠? 하여튼 다시 갑시다. 자, 카운팅을 또 해보자. 여기서 어차피 순서 바꾸는 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잖아. 그지? 그래서 2의 2승 쓰고 2의 1승을 쓸 필요가 없어. 누구부터? 3승부터 쓰면 되지. 그래서 곱이 2의 7까지만 가능한 거야. 그지? 그럼 언제까지? 2의 2승부터 2의 몇 승까지? 5승 이렇게 그냥 카운팅 시켜버리면 끝이죠? 맞아? 계속 가자. 2의 3승이면 2의 몇 승부터? 4승부터잖아. 끝났네? 그치?
그럼 여기 몇 개? 한 개인데 곱하기 2 해야 되니까 2개. 여기 몇 개? 3, 4, 5, 3개니까 6개. 여기 몇 개? 6개니까 12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됐어? 쫙 해봐. 그럼 18에 얘가 20이었으니까 개수가 이제 4개 더 찾으면 돼. 여기 이미 20개 나왔잖아. 그치? 근데 뭐 금방 찾지 않나? 3의 4승이 81이고 3의 5승이 243이잖아. 그치? 그럼 243이면 조건에 만족이 안 되니까 3의 1승, 3의 2승, 3의 1승, 3의 3승도 안 돼. 끝인 거야 그냥. 맞아? 끝이지? 그럼 여기 몇 개?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맞아? 그 다음 얘도 4의 1승, 4의 2승 하면 4의 3승이 64거든? 이거 된다고. 됐어? 얘도 되겠지. 곱하기 2. 그치? 오케이? 근데 왜 3번이지 답이? 아, 왜 2번이지 답이? 5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되는 거 아님? 이거 곱하면 125잖아. 이것도 곱하기 2? 그럼 26개인데? 아, 진짜. 바보, 씨! 밑이 4일 필요 없죠? 왜냐면 이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 그지? 자, 24개입니다. 오케이? 6부터는 안 되잖아. 6에 1승, 6에 2승 곱하면 216 나와버리니까, 그치? 안 되겠지? 자,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 지수함수 내용인데 내가 좀 기억을 좀 해야 될 게 요거야. 처음에 배울 거는 당연히 지수함수에 대한 설명을 듣겠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가장 첫 번째로 그려낼 거고, 알겠지? 그럼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그 다음에 레파토리는 항상 똑같아.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대소관계를 추측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의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알겠니? 괜찮아? 최대 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난 뒤에 지수함수 그래프 최대 최소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방정식.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뭐? 부등식. 끝. 여기다가 지수 대신에 뭘로 바꾸면? 로그로 바뀌면 로그함수 내용. 삼각으로 바뀌면 삼각함수 내용. 다 레파토리가 똑같아. 알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 파트가 뭘 그려야 되는 문제냐면, 오, 놀래라, 씨, 이 새끼 뭐야, 이거? 뭐죠? 안 보이는 거? 오, 잠깐만. 요 팅커벨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깜짝 놀랐네, 씨, 이거. 자, 다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싫어도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알겠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리는 것까지는 아니죠. 오케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약간 좀 잘 풀리는 문제들도 있고,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아, 저 진짜 거슬리게 하네. 이 단원의 90%는 아니, 하지마. 생명이잖아, 봐줘. 자, 이 방부등식 파트의 90% 문제는 그래프로 안 그려서 풀어도 돼. 알겠지? 상관이 없는 문제들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그래프를 잘 그려놔야, 여기 파트에서 잘 그려놔야 어쨌든 뒷부분에서 로그함수 그래프 파트에 지수함수가 나오더라도 잘 풀 수 있는 법이겠죠? 여튼 요 좀 잘 기억을 해둡시다. 이런 레파토리라는 거. 그리고 최대 최소에 나오는 이 유형들이 몇 개가 있어. 오케이? 유형들이 몇 개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A의 fx승 꼴이라든지 A의 x승이 반복되는 꼴이라든지 아니면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형태라든지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유형이 어디서도 그대로 나와? 방부등식과도 그대로 연결돼서 나와. 풀이하는 방법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개념, 핵심적인 개념 몇 개, 실전적인 개념 몇 개만 알아도 여기 있는 파트의 문제들은 다 풀 수 있다는 거지. 그 밖에 이게 참 문제야. 뭐냐면 그 밖에 공통수학이 좀 들어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뭐가 들어가냐면 판별식 들어가고 근과계수의 관계 들어가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양반이잖아. 근의 분리가 들어가. 알겠지? 그 상황 자체가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지수방정식에서 나올 수 있어.
근데 두근 양수는 어떻게 잡아? 두근의 합이 0보다 크고 두근의 곱이 0보다 크다. 그게 근해 분리에서 했던 거 아니야? 연립부등식. 그 내용이 심화 내용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알겠지? 오케이? 하여튼 가봅시다. 일단 실전적인 개념만 몇 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은 요거까지만 일단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최대 최소는 뭐 일부 유형까지만 진행을 하자. 끝까지 다 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자,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수함수죠? 지수에 x가 들어가는 순간 지수함수야. 괜찮지? 오케이?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친구는 잘 봐봐. 그래프의 개형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겨야 돼. 증가함수야. 오케이? a가 1보다 작을 때 대신에 1보다는 작대 뭐보다는 커야 돼요? 0보다는 커야 되겠지? 0과 1 사이 있을 때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어. 됐니? 이게 일단 근본적인 그래프야.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함수를 뭐라고 해? 1대1 함수라고 불러. 대응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겠죠? 1대1 대응이니까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까? (1대1) 대응이니까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까? 역함수. 역함수가 누구 함수? 무슨 함수? 로그 함수. 알겠니? 오케이? 그런 관계성을 묻는 문제가 킬러로 많이 나온다 이거야. 알겠지? 하여튼 됐어요. 두 번째, 얘가 겁나 특이하거든? 누가 존재하냐면 얘가 존재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점근선이라고 하고요. 자, AX승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0일 때가 점근선이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럼 우리가 얘를 가지고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시키면 지수함수 그래프의 완전체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알겠죠? 대신에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고 쳐볼게. x-p 플러스 q 이런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거는 AX승 그래프를 X축 방향 P만큼 Y축 방향 Q만큼 평이동시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텝은 점근선을 먼저 잡는 거야. 점근선의 방정식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으니까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 전체는 뭐가 될 수 없다? Q가 될 수가 없겠죠. 됐나요? 그래서 점근선은 Y는 얼마가 되는 거야? Q가 되는 거야. 괜찮지? 두 번째, 개형을 파악할 건데 개형을 파악할 때는 뭘 이용할 거냐면 대칭성을 판단하는 거야. 대칭이동을.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A가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를 먼저 비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냐 지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냐에 따라서 X축 대칭 Y축 대칭이 바뀌겠지. 이해가 돼? 오케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 이러면 사실 얘가 원래 어떤 그래프는 이거였다고. 양변에 마이너스 배를 해서. 그럼 뭐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까 X축 대칭을 한 거겠지. 만약에 여기에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으면 Y축 대칭인 거야. 둘 다 들어가 있으면 원점 대칭이라 부르겠죠. 거기까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넘어가자. 세 번째, 점 하나를 잡아주면 되는데 그 점은 누굴 잡는 게 제일 편하냐면 P를 잡는 게 제일 좋아. 왜? 내가 P를 대입을 했을 때 여기가 얼마가 돼버려? 0이 되잖아. 근데 우리 저 지수 부분에 0이 오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얼마로 정의했어? 1. 그렇지. 그래서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P,1 플러스 Q야. 왜냐면 얘가 1이니까. 이해가 돼?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돼. 그래프 그려보자. A단계 문제 한번 먼저 볼게요. 오랜만이네. A단계. 패스. A단계도 뭐 볼 것도 없다. 그냥 내 머릿속으로 그냥 만들어낼게. 자, 이거 그래프 그려볼 거야. 일단 첫 번째, 점근선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됐니? 됐어? 그 다음에 개형은 어떻게 생겼어? 1보다 크고 X 앞에 플러스 Y 앞에 플러스 그냥 이렇게 생겼네. 그지? 1, 얼마 지나? 마이너스 2 지난다. 됐나? 끝. 이해가 돼?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당연히 너네가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센이잖아. 단계가 올라가겠죠? 어떤 그래프를 그릴 줄도 알아야 돼. 절대값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 돼. 절대값 그래프는 음의 영역을 뭐 하면 돼? 그대로 접어 올리면 되니까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점근선은 얼마로 바뀌어? 플러스 3으로 바뀌겠지. 여기까지. 알겠니?
왜냐면 얘가 점점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지잖아. 그게 접어 올라가니까 어디에 가까워져? 플러스 3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 해석이 되겠어? 오케이, 좋아. 점근선까지 일단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으로 가보자. 또 다른 그래프를 그려볼까? 자, 어떤 그래프를 그려볼까? 너네는 볼 필요 없다. 나만 볼 거다. y는 절대값 2분의 1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아이씨, 아까 비슷한 그래프긴 한데 요거 그려볼 거야. 알겠지? 자, 요거 일단 뭐부터 그려야 돼요? 안쪽에 있는 얘부터 먼저 그릴 거야. 그럼 요 그래프는 점근선이 일단 얼마? 그 다음에 1, 얼마 지남? 마이너스 2 지나지? 맞아?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죠? 됐어? 그걸 뭐 하면 돼? 접어 올리면 되겠지. 그럼 점근선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지. 마 3이었으니까 플 3이 되겠지? 선준이 또 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저 y는 3이라는. 아, 마이너스 3이라 하지 않았어? y는 3이라는. 근데 표정 왜 그렇게 지고 있어? 어?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y는 k와 서로 다른 진짜 쓰기 너무 힘들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들의 합을 구하래. 얼마야? 얘랑 y는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를 구하래. k 구해봐. 얼마? 1, 2. 나머지는 벙어리야? 다시 질문한다. 얘랑 y는 k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 값을 구해봐. k는 자연수야. k는 누구 있어? 아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교점이 두 개가 만들어지려면 누구 돼? 1 돼, 안 돼? 2 돼, 안 돼? 3 돼, 안 돼? 3은 안 되지. 왜? 여기만 만나고 여기서 안 만나잖아. 4부터 돼, 안 돼? 그럼 k들을 다 더하면 얼마? 3. 그게 297번 문제야. 놀랄 거야. 2단계 상, 2단계 상, 2단계 상 이런 생각 들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됐니? 괜찮은 문제가 뭐 없네. 하여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만 더 그려보자. 하나만 딱 더 그리고 문제풀이 들어가자. 이러면 진짜 그래프 파트는 끝났어. 이 정도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그냥 임의로 하나 생각해볼까? 이거 어떻게 생겼어? 점근선 얼마야? 4인 거 알겠어? 오, 놀래라 진짜. 진짜. 잠깐만. 이러면 내 이미지가 개씹 쫄보가 된 거잖아. 근데 놀랬잖아. 솔직히 그렇잖아. 아니, 점근선 막 그리고 있는데 진짜 점이 한 마리가 날라왔어. 저 새끼 이건가? 이 새끼인데? 확실하게 처치를 해야 돼, 이런 거는. 야, 이거 써도 되냐? 근데 졸라 얍삽하다. 저렇게 있다. 그지? 이 면적이 큰 걸로 이렇게 치면 안 되잖아. 그지? 시키 얍삽하네. 자, 일단
바로 죽었죠? 떨어졌어요? 응. 오케이. 룸 스프레이. 저런 거 말하면 바로 기절하는 거야. 알겠지? 사람은 머리를 쓸 줄 알아야 돼. 알겠지? 너 저 배수구에 사는 저 벌레도 생명의 소중함 필요해? 그래, 좋다. 연필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하여튼 다시 점근선이 얼마야? 날 놀래겠잖아. 살려주려고 했는데 지가 지발로 그렇잖아. 하여튼 자, 얘 점근선 일단 4야. 괜찮지? 얘 점근선 4고 대칭성을 봐야 되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사실은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라고 했지? 맞아? 그래서 X축 대칭이지. 원래 그래퍼 뭐였어? 3의 X승이가 이렇게 생겼던 게 Y축 대칭이 아니라 X축 대칭이가 이렇게 내려가겠네? 그래서 얘가 또 0,3을 지나죠. 0,3 찍고 그리면 되겠지. 어렵지 않죠? 오케이? 이렇게 그릴 줄 알면 됩니다. 오케이. 문제로 넘어가자. 44페이지. 285번. 사실 여기는 좀 딱히 할 게 없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굳이 한번 해봅시다. A가 0보다 크면서 F0인 5고 F2가 20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첫 번째 F에다가 0을 먼저 대입을 해보자. 0을 대입하면 A의 N승이 얼마가 되니? 5가 되겠고 F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A의 2M 플러스 N이 얼마가 된다? 20이 되겠지. 자, 그때 F1을 구하래. F1은 얼마야? A의 M 플러스 N을 구하라는 거겠죠? 맞니? 자, 근데 요거랑 요거를 연립을 해야 돼. 상황 자체가. 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지금 미지수가 졸라 많아요. 뭔가 연립이 안 될 것 같겠지만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돼요? 여기 이 친구를 이렇게로 바꿔주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러면 얘가 얼마였으니까? 5였으니까 5 곱하기 얘가 20이니까 얘가 얼마면 돼? 4. 그러면 얘는 얼마? 2겠네? 맞아? 2m승이 4였으니까 A의 m승은 2겠지? 그럼 얘는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 5니까 답 얼마? 10. 끝이야 그냥. 알겠지? 간단하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됐나요? 이 내용이 나중에 고등부 들어가면 난 이렇게 가르쳐. 이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이야. 봐봐. 이 내용이 딱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느낌이거든. 이렇게 있잖아. 지수함수가 AX승이 있어요. 오케이? 여기다가 내가 X 대신에 MX 플러스 N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진 0, 1, 2를 생각해보면 그냥 딱 이걸 생각하면 돼. 어떤 친구들을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MX 더하기 진짜 하여튼 이 직선 3개 위에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얼마? 0. 여기가 얼마? 1. 여기가 얼마? 2거든.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잖아. 그치? 그러면 놀랍게도 얘랑 얘가 등비수열을 띄어. 얘가 얼마였어? 5였거든? 얘가 10이고 얘가 20이잖아. 공비 얼마? 2라는 거야. 이렇게 난 가르쳐. 오케이? 그냥 지금 들을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수학 1 가고 고3들, 고2들, 고2 최상위권, 고3들 대상으로 가르칠 때는 지수함수의 비율 관계를 설명할 때 만약에 X좌표가 등차 수열을 띠고 있으면 Y좌표들끼리는 등비 수열을 띠고 있다. 이 논리를 펼쳐서 되게 쉽게 문제 풀 수 있도록 가르치거든. 지금 뭐 알 필요 없고 그냥 이 내용의 그 심화 버전이다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거 알아먹으려면 지금 열심히 좀 공부를 해두면 좋겠죠? 그쵸? 공부래. 다음 유형 2번 패스합니다. 뭐 이유는 뭐 말하지 않을게요. 너무 단순하죠 그냥 문제들이. 유형 3번 가볼 건데 여기는 이제 문제가 몇 개 괜찮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일단 292번을 볼 건데 읽어보면 4의 2x승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했더니 다음과 겹쳐졌대. 자, 다시 질문할게. 4의
x축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n만큼이니까 이렇게 바꿔준 게 16 곱하기 4에 자 2x승 플러스 16과 동일하고 여기서 16이라는 친구를 뭘로 바꿔서 4의 제곱으로 바꿔서 얘를 이런 형태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문제의 포인트였죠. 자, 이 논리를 좀 잘 기억을 해둡시다. 됐나요? 패스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질문 하나만 좀 던져볼게. 질문. y는 2의 x승과 y는 4의 x승은 평행이동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일까?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야? 절대 아니죠. 얘는 근본 자체가 다른 애지. 왜? 뭐가 다르니까? 밑이 다르니까. 자, 그럼 내가 다시 질문해 볼게. 자, 얘랑 얘는 평행이동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일까?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으로?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생각을 해라. 아까의 논리를 펼쳐봐. 아까 뭐가 있었어? 얘 앞에 얘가 곱해졌잖아. 그지?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었잖아. 평행이동을 만나졌지. 이해가 돼? 그럼 얘랑 얘도 평행이동 만나지냐? 만나진다 이거야. 왜? 얘를 바꾸면 되거든. 뭘로? 2의 로그 2의 3으로. 이게 3이잖아요. 이해가 돼? 그럼 얘는 얼마야?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이잖아. 이거 숫자잖아. 무리수. 그러니까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 된 거라고. 알겠어? 294 봐봐. 294.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로직이 좀 필요하겠죠? 맞아요?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자, 296번 볼 거야. 296번. 굳이 안 볼게. 미안. 진짜 아니, 보고 싶었는데 뭐 약간 문제가 조금 애매해. 살짝. 이게 평행이동 문제로 좀 평행이동이네? 볼게. 또 그래프의 또 중요한 성질을 또 설명을 해줘야 되죠. 자, y는 2x승과 y는 8 곱하기 2x승은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어. 인정? 자, 그럼 서로 무슨 관계에 놓여져 있냐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한 관계로 놓여져 있지. 자, 그럼 봐봐.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그 왼쪽으로 보내버리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림 개망했네? 그럼 봐봐. 이게 포인트야. 여기서 여기 있는 점 있지?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면 얘에 있는 점 맞아? 여기 있는 점도 이동하면 얘가 되는 거 맞아? 그럼 내가 선을 이렇게 그으면 얘네들의 길이는 다 어때? 같겠지? 그게 포인트야. 알겠어? 오케이? 자, y는 2라는 직선이 여기에 있어. 몰라, 어딘지 몰라. 그냥 이렇게 끌게. y는 8이라는 직선도 이렇게 있어. 다시 설명해 볼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다 같죠? 그지? 왜? x축 방향으로 마사만큼 평이동 시켰으니까. 근데 평행이동 시켰는데 내가 이렇게 그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었잖아. 그럼 이만큼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알겠니? 됐어? 자, 그럼 이거의 면적을 찾으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내가 요 친구들이 평이동이 돼서 요 친구가 된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랑 얘는 합동이지. 모양이 똑같이 생겼지. 그럼 뭐 하면 돼? 테트리스 하듯이 잘라서 뭐 붙이면 돼요? 여기다 이어 붙이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 직사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거겠지. 이해가 돼? 한 변 길이 얼마? 3. 여기 길이 얼마? 6. 답은 18. 끝. 그냥 이런 문제야. 알겠니? 이걸 확장하잖아. 그럼 이런 문제가 탄생해. 자,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나 이거 진짜 개 중요하거든? 하나만 좀 제대로 한번 들어볼래? 알겠지? 솔직히 말하면 센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이 내용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필수 개념이야. 필수 개념. 알겠지? 어떤 내용이냐? 잘 봐봐. 와, 이거 개 중요한데 진짜 공수2에서도 분명 다뤘었던 내용이었거든? 자, 이거야.
진짜 개 중요하거든? 한 번만 들어봐줘, 알겠지? 진짜 리얼. 듣고 있지? 자,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어. 알겠지? 그리고 얘를 내가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자, 차이는 이거야. y는 a의 x승이고 얘는 y는 a의 x-1 플러스 자 2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에 있는 점들을 모조리 어떻게 평행이동을 시키면 돼요? x축으로 L만큼 y축으로 L만큼. 그렇게 평행이동을 시키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가 한 칸, 두 칸 올라가면 딱 여기에 딱 매치면 되잖아. 네. 그런 애들을 촥 모으면 여긴 애도 다 한 칸, 두 칸 해가지고 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올라가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내가 예를 들어 볼게. 여기 한 칸 오른쪽, 여기 몇 칸 위쪽 올라갔다고? 두 칸.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잖아. 그러면 요 점과 평행이동이 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2지? 우와! 그지? 그럼 기울기가 2인. 그러니까 이 선과 평행한 직선을 여기다가 긋게 되면 그때 만난 이 점과 이 점도 어떤 관계 있어? 하나, 둘의 평행이동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야. 알겠니? 이거 납득이 돼? 알겠어? 네. 다시. 이게 기울기가 얼마라고? 2잖아. 그치? 한 칸, 두 칸 움직였으니까. 기울기가 2인, 기울기가 몇인? 2인 직선을 이렇게 그으면 그때 만난 요 점과 요 점도 어떤 관계 있다고? 하나만큼 오른쪽, 둘만큼 위쪽으로 올라간 거야. 알겠니? 알겠음? 알겠음? 자, 그럼 봐봐. 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응? 이거랑 얘가 그냥 이렇게 잡을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잡을게. 이렇게 됐어? 그리고 여기에 이게 나와. 그럼 요 점과 요 점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앞에 봐봐. 잘 봐. 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 얼마만큼? 1만큼. Y축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되는 거 보여? 자, X축 방향 몇? 1만큼. Y축 방향 얼마? 마이너스 1만큼. 그럼 여기 있던 직선이 이쪽으로 움직인 거지.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여기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그래서 너랑 너가 한 칸 한 칸 차이 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러면 A와 B에 대한 위치관계가 나오지. X좌표는 1만큼 차이가 나고 Y좌표는 1만큼 차이가 난다. 그렇게씩 쓰고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해가 돼? 요게 고등부에서 자주 나오는 중킬러급 이상의 문제들의 유형이야. 어차피 C단계 가면 나중에 풀 거야. 알겠지? 하여튼 요 정도까지고요. 넘어갑시다. 잘 기억해둬라. 되게 중요한 문제들. 진짜 방금 한 거는 나중 여기 이거랑 이거 있지? 집 가서 복습할 때 복습 영상 틀어놓고 이거 다시 적길 바래. 분명 얘기했다. 알겠지? 여러분들은 쌤을 잘 풀어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쌤보다 이런 사고력인 문제, 사고력이 중요시한 문제들 있지? 이런 문제들을 많이 푸는 게 중요할 거고 지수 로그 함수 파트는 특히나 여기가 2회차잖아. 지수함수, 로그함수 동시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교육청이나 모의고사 평가원 문제들을 나중에 내가 학습지로 만들어서 줄 거야. 또 풀어볼 거야. 왜? 졸라 중요하니까. 아니, 센을 풀 수 있는 거는 3등급도 하는 거야. 몇 등급도 한다고? 3등급도. 근데 이런 문제들을 푸는 건 몇 등급만 하는 거야? 1등급들만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1등급들이 푸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지. 언제? 지금 나이 때. 그래야 고등학교 2학년 때 압사를 해버릴 수 있을 거 아니니. 그치? 잘 이해하시고. 장난쳐? 뭘 얘야 졸고 있었잖아. 미쳤어? 하여튼 넘어가자.
그래서 약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요 문제거든요. 미쳤어? 300번 보자. 300번. 잘 봐. 자, y는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y는 3x가 있고, 그리고 기울기가 3이고 AB 길이가 2루트 5래. 그래서 기울기가 3짜리 어떤 직선이 지나가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서 요 길이가 얼마래? 2루트 5래.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1차원적으로 잘 봐. 지수함수잖아. 내용이 진짜 개복잡해. 그러니까 다행히 이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시를 해놨거든? 근데 난 이렇게 두는 것도 얼탱이가 없어. 오케이? 난 이렇게 안 풀 거야. 자, 얘를 AB라 할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거든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지? 3의 A승이 누구야? 얘의 Y좌표고 3의 B승이 의미하는 게 뭐야? 얘 Y좌표잖아. 그럼 나는 나였으면 이렇게 푼다고. 요 길이 구하라는 게 문제지. 그지?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래? 3이래. 그럼 내가 여길 K라고 정의하면 여기 몇 K야? 3K겠지? 그게 기울기의 정의니까. 알겠어? 뭐 쓰면 돼요? 피타고라스. 끝. 그래서 K제곱 더하기 9K제곱이 얼마면 돼? 20이면 되겠지? K제곱은 얼마? 2니까 K는 루트 2. 답은 3루트 2. 어렵지 않죠? 303번 가자. 그림 그릴 동안 한번 글 좀 읽어봐. 자, 문제 읽어보시면 삼각형 ACB의 넓이가 ADC가 누구야? 저 친구의 넓이의 2배다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얘랑 얘 넓이가 서로 2배인데 높이가 어때? 같잖아. 그러면 밑변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2대 1이라는 거지. 맞아요? 끝났네? 그치? 자, 그러면 A 값을 찾을 A가 누군데? 얘가 2x승이고 얘가 AX승이네. 그치? 그럼 얘네들의 Y좌표가 지금 일정하다를 이용해서 풀어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할 짓은 뭐냐면 여기 이 친구를 2알파라고 정의하면 여기가 얼마가 될까? 3알파가 되겠지. 맞아? 그럼 내가 2알파를 여기다 대입한 값이랑 여기다가 몇 알파? 3알파를 대입한 값이 같으면 되잖아. 그치? 정리해주면 되죠. 구하라는 게 뭐야? A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하면 돼? A의 알파승이라고 하는 거는 2의 몇 승? 3분의 2 알파승이겠지. 맞아? 그래서 얼마? A라는 친구랑 얘랑 같아지겠죠. 맞나요? 아, 이거 계산하면 뭐 세제곱근 4 나올 겁니다. 알겠죠? 이게 세제곱근이고 2의 2승이니까 4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지수함수 파트가 계산이 진짜 복잡해. 근데 그 계산이 복잡한 걸 뭘로 무마시킬 수 있냐면 도형의 성질. 지금처럼 이런 관계에 있다. 뭐야? 평행선과 삼각형이었잖아. 높이가 일정하면 밑변의 길이 b가 넓이 b랑 같아진다. 그치? 두 번째 아까 뭐였어? 기울기의 정의. 얘가 k면 얘는 3k.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런 도형의 성질을 좀 많이 활용하면 잘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넘깁시다. 대소관계는 패스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 대소관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최대최소로 가보자.
반복되는 꼴까지만 할까? 8번까지만. 자, 두 번째. 자, 유형 1. 첫 번째는 AFX 승꼴이죠. 지수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는 형태. 오케이? 그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게 요런 내용이었거든. 어떤 내용이었냐면 잘 봐봐.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면 무슨 함수라고 했지? 계속 올라가는 증가함수. A가 만약에 0과 1 사이에 있다면 무슨 함수? 감소함수가 되지요. 그쵸? 그럼 내가 여기서 최대값을 갖고 싶어. 오케이? 그럼 그 최대값이랑 뭐랑 일치하냐면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잖아. 얘가 졸라 커지려면 누가 제일 크면 돼? 그치, 지수 부분이 제일 크면 되겠지. 그래서 누구랑 일치해? fx의 최대값이랑 같은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fx가 1차식이다. 그럼 최대값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 계속 쭉쭉 올라가니까. 없잖아. 그치? 2차 함수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1차 함수면 없으니까 범위를 제한 걸어 놓으면 돼요. 알겠죠? 2차 함수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얘의 최대값은 감소함수니까 그냥 누가 제일 fx가 제일 뭐 하면 돼? 작으면 된다고. 알겠니? 그걸로 그냥 정의가 돼버린다. 크게 어렵지 않죠? 관련된 문제 풀어볼 거고.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볼게. 두 번째 유형은 이거죠. 뭐가 반복되는 꼴? AX승이 반복되는 꼴. 됐지? 이때 혹시 뭐 하는지 기억나니? T로 치환. AX승을 뭘로 치환? T로 치환. 아 근데 나 진짜 이거 고2 가르치다가도 열병 나 뒤질 뻔했거든 진짜. 아 내가 도대체 생각이라는 거를 안 하고 사는 것 같아 다들. 그러니까 내가 중3들도 혹시 그럴까 싶을 수도 있겠지. 야 이거 잘 생각해야 돼. 고2라고 해서 너네보다 머리가 좋고 그렇진 않겠지. 그지? 오히려 너희들이 머리가 더 좋아. 왜 그렇겠어? 아직 너네는 젊잖아. 고2에 비해선 그래도 젊은 거 아니야? 그지? 고3에 비해선 젊은 거 아니야? 걔네들이 는 건 뭐냐면 그냥 계산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좀 계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호흡이나 이런 게 집중력이 좀 길어졌겠지. 너네들의 차이점이랑 보면. 하지만 아이디어나 떠올리는 거나 생각하는 건 너네가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단순하잖아. 왜? 고2들은 그딴 거 없어. 그럴 시간이 어딨어. 근데 너네 그런 건 없잖아. 그치?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니 자꾸 A의 X승을 T로 치환을 했는데 자꾸 얘를 생각한다고 X를. 우리가 T로 치환을 했어. 그럼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T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속 X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또 반대로 이제는 X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여전히 T에 집중하고 있고 머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린 결론 딱 하나야. 뭐냐면 완벽하게 이해했냐의 차이인 것 같아. 알겠니? 완벽하게 이해했나?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진짜 저런 생각 안 할 텐데. 그러니까 무지성이 참 무서운 거라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내신은 범위가 짧잖아. 수능이랑 다르게. 그치? 그러면 그 좁은 범위에서 변별하려면 최대한 뭐 할 수밖에 없어. 학교쌤들이. 좁은 범위에서 변별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 최대한 문제가 진짜 개념을 완벽하게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를 킬러로 낼 가능성이 크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제발 주의를 좀 합시다. 물론 센에서는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좀 생각을 잘 해보자라는 거야. 얘를 T로 치환하면 보통 레파토리가 이렇게 흘러가.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으로 해석이 되죠? 식으로 해석되겠지, 그지? 됐니? 그때 잘 봐. 치환을 했잖아. 이 T는 항상 무슨 수일까?
이것 때문에 지수 방정식 파트가 어려워지는 거야. 알겠니? 미안. 2차 함수죠. 오케이? 알겠니? t가 0보다 크지 항상. 이거 이해돼? 그래서 t에 관한 2차 함수인데 0보다 큰 거야. 예를 들어볼게. 너네한테 이걸 그리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여기 부분은 나오면 안 된다고. 알겠니?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랑 똑같은 레파토리야. t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릴 때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무섭게 치고 들어오는 친구가 한 명 있어. 그게 뭐냐면 t에 관한 이참수인데 그 이참수에 뭘 모를 때? 축을 모를 때.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통수학 1에서도 다뤘던 준킬러급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못 푸는 거는 공통수학 1 내용을 까먹은 거니까 그거에 대한 복습이 또 필요한 거고. 자, 기억해두자. 우리 지금 대수 미적분 1 들어오면서 느껴야 될 건 딱 하나야. 공수 1, 2의 복습이 진짜 너무 중요하구나. 그걸 좀 깨달으시고 공부를 좀 철저하게 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방학 때나 이럴 때 내가 공수 1, 2 왜 시키는지 알겠지? 그걸 좀 이해하고 좀 내가 덜 시켜도 좀 내가 스스로 더 하려고 그렇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불가능하겠지? 오케이. 됐죠? 그럼 이거는 이참수의 무슨 문제로 바뀌어요?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는 거야. 내가 지수함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 있는 문제 중에서 얘가 반복되는 꼴은 t로 치환을 해서 바로 제한된 범위가 깔리고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게 돼. 그럼 이건 언제 문제야? 공수원 중간고사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그거부터는 대수의 내용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대수 파트가 아니라 공수원 파트로 다시 넘어가는 거야. 알겠니? 그 파트가 중요하겠지 또. 끝. 산술기하도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알겠죠? 산술기하도 있는데. 그래서 요 내용을 그대로 어디다 쓰면 돼? 이거는 0 하면 그게 방정식이고 이게 0보다 크다면 그게 부등식인 거야. 알겠니? 이게 0 하면 2차 방정식이 되고 이게 0보다 크다면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배웠던 이 유형은 요 정도는 알고 있으라는 거야. 이거 되게 작잖아. 그치?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0보다 크다. 이거 매우 중요하다. 기억해둬. 자, 그래서 하나씩 가볼 건데 311번 볼까요? 그래도 좀 난이도 있는 문제로 가자. 자, 정의역의 영역이 x바 마이너스 1, 2 요 범위고 y는 a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와 있어. 얘 최대값이 4분의 1일 때 a의 범위를 찾아라. 자, 최소값을 구해라. 얘들아, a가 0보다 크대. 그럼 얘가 모르지.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모르죠. 알 수가 없는 상태지, 그지? 근데 뭐가 확정지어 있어요? fx가 확정지어 있고 정의역의 영역이 깔끔하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거는 어렵지 않겠다. 알겠지? 아,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케이스를 분류해서 풀어야 되겠구나. 첫 번째. 일단 첫 번째 하기 전에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자. 요거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몇 컴마 몇? 1,2입니다. 알겠지?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 알겠니? 승리의 V자 찍은 다음에 Y축 방향이 이만큼 평행이동. 절대값 함수 그래프는 내가 이제 걱정되네 또. 그릴 수 있지? 네,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지? 이거 못 그리면 이거는 최악이야, 최악. 알겠지?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위치는 어딨냐면 두 칸 뒤로 가고 2의 위치는 한 칸이니까 여기 2가 있다면 마이너스 1은 여기쯤 있겠죠. 그럼 범위를 자르면 여기랑 여기 이렇게 되겠네. 됐니? 얘는 2에서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얼마야? 4네. 자, 이제 케이스를 나눠보자. 첫 번째, a가 1보다 크다면 문제에서 최대값이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a가 1보다 크면 얘가 커지면 되죠. 얘 큰 값은 마이너스 1일 때고 대입하면 4니까 a의 4승이 4분의 1이면 되겠지. 이건 누가 봐도 a 값이 1보단 작겠다, 그죠? 근데 a가 1보다 크다며. 모순이가 돼. 됐어?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를 볼게요. 그럼 얘의 최소값을 찾으면 그게 최대값이겠지? 얘 최소값은 얘일 때죠. 2일 때네. a의 뭐가?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a 값은 얼마? 2분의 1이니까 만족되죠.
그래서 2분의 1일 때가 정답이고 정답은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의 최대값을 찾으면 되고 얘의 최대값이 4라고 했으니까 4승 답을 내리면 정답이겠지? 됐니? 됐어? 넘어가자. 그 다음에 7번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312번. 정의역의 영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을 때 y는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갖는데 최대값 b를 갖는데 그러면 얘가 뭐보다 커? 1보다 크잖아. 듣고 있지?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모르면 뭐 해야 돼? 케이스 분류해야 돼. 지금처럼. 알겠어? 나는 준킬러급 문제를 푸는데 방향성을 제시를 해줬다. 이런 월말평가 문제 나왔어. 근데 A의 범위가 안 정해져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케이스 분류해서 풀어야 된다. 알겠지? 언급했어! 내겠다라는 소린데. 왜냐면 딱 떠오르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외부 문제긴 합니다. 모의고사 이런 거. 예. 근데 그냥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그것만 나오면 바로 풀리는 문제야. 다시 간다. 그래서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의 최대값 찾으면 되죠. 얘는 그냥 그래프 그려봐. 여기 얼마? 2지? 네. 마이너스 1까지 몇 칸? 몇 칸? 3칸. 3까지 몇 칸? 1칸. 그럼 밑에 있겠네. 최대값 언제? 마이너스 1. 대입해봐. 2에 6승. x는 마이너스 1에서 2에 6승. 64를 가지면 되니까 답은 63이겠네. 됐니? 그 다음에 317번. 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얘를 가질 때 최대값을 찾으래. 그럼 형태가 2x승을 뭘로 치환하면 돼요? t로 치환하면 되죠. 근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라고 줬잖아. 맞지?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잘 봐. 2의 x승을 t라고 치환했으면 자, x축 여기 2x승 잡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 그럼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 여기가 얼마? 2잖아.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가 얼마? 2분의 1. 2를 대입했을 때가 얼마? 4잖아.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한 거니까 t의 범위는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쭉 하고 뭐 하고 있어? 올라가고 있죠? 맞아요? 체크돼? 집중 똑바로 해라. 얼마 안 남았다. 오케이? 대답해. 2분의 1 이상 4 이하라고 바꿀 수 있어? 치환해줬으면 제발 치환범위 잊지 마라. 알겠지? 치환범위 잊지 마시고 t로 바꿀게요. 그러면 y는 t제곱으로 바뀔 거고 4x승은 2의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범위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 다음부터는 토스해주는 거야. 누구한테? 이차함수 최대 최소로 토스해주는 거라고. 제한된 범위에서. 그럼 또다시 그래프 그려보자. 여기 얼마? t 얼마? 1이지. 여기 2분의 1까지 몇 칸? 2분의 1칸. 4까지는 몇 칸? 3칸이니까 저 위에 있겠네. 오케이? 그럼 4일 때가 최대, 1일 때가 최소겠네. 오케이? 최대값은 4 넣으면 얼마? 11이고 최소값은 얼마? 1 넣으면 2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b랑 d겠지? 얘가 b가 되는 거고요. 얘가 d가 되는 거 알겠지? 됐니? 하지만 1일 때랑 4일 때 갖는다고 했지만 얘가 a고 얘가 b는 아니지. 다시 얘가 a고 얘가 c는 아니지. 왜? 그거는 x에 대한 내용이었잖아. 맞아? x에 대한 내용. 근데 지금은 t에 대한 내용으로 바꿨잖아. 그럼 다시 원래대로 위치를 바꿔줘야죠. t는 1일 때 최소값을 가졌으니까 t 대신에 뭘로? 2의 x승. x 얼마? 0일 때로 바꿀 수 있고 t가 언제일 때? 4일 때는 2의 몇 승? x승이니까 x는 2일 때.
이렇게 나온다. A랑 C가. 알겠니? 그래서 그거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답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합시다.